애미야, 돈 좀 있니? 아들아,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선뜻 못 꺼내는 말이 있죠. 오늘 읽어드릴 사연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주인장이고요. 유튜브 남애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사연은요. 오늘 밤 한 통의 편지가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편지지 곳곳에 번진 눈물 자국들. 그리고 떨리는 글씨체가 말해주는 한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의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가명이에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 하지만 지금 그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순덕 씨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죠. 남편과 함께 작은 방 하나짜리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기호를 낳고 2년 뒤 둘째 아들 기태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네 식구가 살기 힘들었거든요. 순덕 씨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김밥 재료를 준비해서 학교 앞에서 팔고 오후엔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저녁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빨래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죠. 손톱은 항상 거칠었고 무릎은 청소 때문에 까맣게 멍들었지만 순덕 씨는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호 기태. 엄마가 고생해서라도 너희들만큼은 잘 키울 거야. 그 마음 하나로 20년을 버텨온 거죠. 순덕 할머니의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들어볼까요? 1994년 큰아들 기호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이었어요. 엄마, 대학 붙었어. 공대에 붙었어. 그날 순덕 씨는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김밥 만들던 손이 이렇게 떨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우리 기호 잘했어.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2년 뒤엔 둘째 기태도 대학에 진학했어요. 비록 등록금 마련하느라 순덕 씨가 밤잠을 설쳐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순덕 씨는 더욱 바쁘게 일해야 했거든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했어요. 하루에 3-4시간 자는 게 다였죠. 그러다 보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했죠. 하지만 순덕 씨는 아이들에게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원래 튼튼해.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버텨온 거예요. 드디어 1999년 큰아들 기호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순덕 씨는 정말 기뻤죠. 하지만 결혼 준비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세금, 혼수 비용, 결혼식 비용. 모든 걸 순덕 씨와 남편이 감당해야 했거든요. 순덕 씨는 그때 자신이 30년 동안 모은 적금을 모두 털었어요.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돈을 빌렸죠. 우리 기호 결혼하는데 초라하게 보낼 순 없지. 2년 뒤 둘째 기태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순덕 씨는 또다시 빚을 져가며 아들의 결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60세가 넘도록 빚을 갚으며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순덕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남편은 생전에 순덕 씨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었죠. 여보, 우리 고생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잘 되니까 그래도 보람 있지 않소? 나중에 우리 늙으면 아이들이 우리 보살펴 줄 거요. 하지만 남편은 그 나중에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기호 기태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버지 몫까지 우리가 할게요. 그 말을 믿었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 한 채와 적금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순덕 할머니가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걸 아들들에게 넘겨줬어요. 너희들이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기호와 기태는 그때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엄마 고마워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엄마는 우리 딸이에요. 순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됐다고 했어요. 아,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기호, 기태가 번갈아 가며 찾아오고 같이 식사도 하고 순덕 할머니는 역시 내 아들들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번씩 오던 기호가 2번, 1번. 그러다 2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기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들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순덕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명절에만 오던 아들들. 그러다 명절에도 안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가에도 가야 하고 애들 학원도 있고 너무 바빠요. 전화는 점점 순덕 할머니가 먼저 거는 일이 많아졌죠. 기호야 엄마야. 잘 지내지? 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만 남았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여보,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소? 아이들이 이럴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모든 유산을 아들들에게 줬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소액의 적금 이자로만 살아야 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했어요. 병원에 가려 해도 돈이 없어서 참고, 약값이 아까워서 반으로 쪼개서 먹고, 순덕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유산을 다 넘겨줬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작년 겨울이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앓고 있을 때였죠. 기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호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시간 되면 한 번만 와줄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회사 일도 그렇고 애들 학원비도 올라서 돈 벌기 바쁘고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언제가 나중일까요? 순덕 할머니는 그날 밤 40도 넘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혼자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 먹었어요. 73세 할머니가 혼자서 말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 올려드리고 간단한 아침을 먹어요. 라면 반 개. 그것도 아까워서 천천히 먹죠. 오전엔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누군가와 말이라도 섞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대부분 혼자 걷기만 해요. 오후엔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전화기를 보면서 아들들이 전화를 할까? 기대하지만 울리지 않죠. 저녁엔 죽 한 그릇으로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게 83세 할머니의 하루 전부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편지 끝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을 아이들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돈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치킨 하나 시켜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그것도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숨어서 먹어요. 죽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밤마다 꿈에 나와서 말해요. 여보 힘내요. 조금만 더 버텨요. 하고.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말로 이 할머니를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순덕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그 자식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도 힘듭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살기는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순덕 할머니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안부 전화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순덕 할머니, 비록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신처럼 외로워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당신이 키운 아들들이 비록 지금은 멀리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리운지를요. 그리고 오늘 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려요.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그 전화 말이에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순덕 할머니 같은 분들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비록 아들들이 멀리 있을지라도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제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도 한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들어볼까요? 겉보기엔 평범한 4인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과 딸 하나. 하지만 이 가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8세 김영자 씨. 가명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떼오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그렇게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세 자녀를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막내딸 수정이. 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거죠. 영자 씨의 기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5년 겨울. 큰아들 민수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이었죠. 엄마, 합격했어. 서울대 경영학과. 그때 영자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손톱 밑에 낀 때까지 까맣게 만들어가며 일한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민수 잘 됐구나. 이제 우리 집안도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영자 씨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가족의 몰락이 시작되는 첫걸음이라는 걸 말이죠.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곧 예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정미 씨. 서울 강남에서 자란 영자 씨와는 전혀 다른 환경의 여성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달콤한 말들이 오고 갔죠. 하지만 곧 정미 씨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추석 때였죠. 영자 씨는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한우로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비싼 고기를 사서 새벽부터 정성껏 끓였거든요. 그런데 정미 씨가 한 말은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이런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반찬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심플하게 먹거든요. 영자 씨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자신을 감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정미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은 건강식이 트렌드잖아. 그 말을 들은 영자 씨의 심정. 청취자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구식이 되어버린 기분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영자 씨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새벽 2시.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병원에. 빨리 와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엄마 죄송해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정미도 임신 중이라 컨디션이 안 좋고. 영자 씨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퇴원 후 회복되고 있을 때 작은 아들 민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집을 팔아야겠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은 큰아들과 공동 명의였거든요. 그래서 영자 씨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족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수가 정미와 함께 나타났을 때 그들이 가져온 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산기였어요. 엄마, 집값이 3억이니까 우리가 받을 몫은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호가 엄마한테 받은 돈들도 정산해야죠.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다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에요. 정미 씨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호가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해요. 상속을 미리 받은 셈이거든요. 그 순간 영자 씨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맞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의 폭탄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앞으로 아버님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 수 없어요. 저희도 아기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거든요. 게다가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혹시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우리한테 너무 의존적이세요. 요즘은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사셔야 해요. 영자 씨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정미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가족을 우선시해야 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30년, 아니 68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영자 씨는 편지에 썼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9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밤낮 없이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마다 등을 토닥여준 그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현재 영자 씨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큰아들은 연락도 거의 안 되죠. 작은 아들은 빚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영자 씨는 지금도 그 작은 구멍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말이죠. 그리고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너무게 키운 건가? 아니면 며느리를 잘못 만난 건가?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청취자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영자 씨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혼자가 된 어머니, 아버지 말입니다. 영자 씨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요즘 세상의 당연한 모습인 건지. 그냥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영자 씨,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이란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영자 씨 같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